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3월 첫 개강이죠. 우리가 11월부터 12월 그리고 1월, 2월에서 지금 2순환 했고요. 이번 이제 3순환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좀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안 봤던 부분들 좀 심화하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살펴볼 거고요.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1, 2월 강의를 같이 좀 병행하셔야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1, 2월 과정 때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책 보면서 줄 그세요, 별표 하나예요, 별표 두 개 이런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3, 4월 과정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초적인 내용 생략하고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많이 보게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 듣기 전에 1, 2월 과정을 먼저 한번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11월에 공부하신 분에 비하면 한 4개월 정도 늦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시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면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과정들은 11월 과정. 이 11월 과정은 뭐 생략하셔도 되는데 1월 과정은 꼭 들으셔야 돼요. 1월부터 2월까지 했던 거. 자, 그러면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바로 이제 진도 나갈 텐데 이번 과정은 어디부터 볼 거냐면 56쪽부터 보세요. 56쪽. 사회적 타당성부터 바로 103조 본격적인 시험 범위부터 바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앞부분은 1, 2월 강의 들으면 뭐 1시간 정도 부분이 앞에 기초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 같이 좀 보충해 주시고요. 56쪽이에요. 오늘 55쪽까지 읽어왔더니 56쪽부터 시작하죠? 예,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03조 볼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죠. 103조에서 규정하기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무효로 하겠다라고 규정했는데 그러니까 103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매우 이제 추상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일일이 하나 둘씩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데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반사회적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설과 판례들이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들을 구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정의관념에 반하면 반사회적이다. 또는 뭐 윤리질서 위반,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면 반사회적. 이렇게 보통 이제 5가지 범주로 나눴는데 교재를 먼저 볼게요. 57쪽에 사회질서 위반인 모습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윤리질서에 위반하면 반사회적이에요. 기억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첩계학이었죠. 첩계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건 유효하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그러니까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건 대체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 또 당연한 것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일 수 있는데 기억해 보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 소비대차는 빌려 쓰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밀수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 썼다. 출자, 돈을 출자했다라고 하면 반사회적이고 니은의 부정담합, 경매서의 부정담합 그리고 디귿의 범죄 포기 대가로 너 그 사람 안 때리면 얼마 줄게.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증언 판례.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승소시에 소송가에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계약.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죠.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유력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언 좀 해주라. 그랬더니 을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
네가 증언해서 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절반 떼줄게. 그러자 을이 이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의 덕분으로 갑이 승소합니다. 그러자 을이 이제 갑한테 내가 증언해서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소송가에게 절반 떼줘 이랬더니 갑이 싫어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법원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증언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다. 그럼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줄 필요가 없냐면 증언이라는 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증언은 해야 돼요. 그렇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얘는 당연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한 일을 했다면 반대급부도 당연한 정도까지만 받아야지 그것을 초과하면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얘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비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나가서 증언하느라고 하루 일 못했잖아요. 일당 나갑니다. 일실손해. 그러니까 이 여비와 일실손해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거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하면 반사회적 무효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증언의 대가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급부를 받았다. 이건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건 유효예요. 근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한 급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반사회적 무효다. 그래서 증언의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중매매는 뭐 중요한 내용이었고 좀 이따 볼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건 뭐 전부 다 평생 시리즈라고 했죠. 평생 결혼 안 해요. 평생 당신 밑에서 일할게요. 뭐 평생 당신 출판사에서만 책을 낼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입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는 행위인데 괄호에 보면 기간과 구역의 정함이 없는 경업금지 약정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기간과 구역의 정함이 있으면 반사회적이에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을 배워요. 미용 기술을 배우는데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평생 내 밑에서 일해야지 독립해서 개업을 하면 안 돼 라고 약정을 했어요. 이건 유효예요? 무효? 그건 무효겠죠. 근데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구역과 또는 기간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 강동구 일대에서는 독립개업하면 안 되고 또는 뭐 몇 년까지는 안 되고 이런 약정, 제한을 붙였다라고 하면 이 제한을 붙인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내가 버는 거 다 넣어줄게.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입니다. 자, 니은의 판례, 사찰 판례 좀 주의하시고요.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 그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에서 임야를 처분했다면 이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는 사찰 판례 주의하시고 5번에 사행성이 심한 건 전부 다 뭐예요? 도박. 도박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6번에 동기의 불법이 있죠. 자, 동기의 불법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끝에서 둘째 줄 판례가 나오죠.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일단 동기라는 것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이에요. 의사표시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요. 동기라는 게 의사표시의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의 분위기는 11월 분위기죠. 처음 오신 분들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옆에 분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주무시는 거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처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근데 얘는 임대차 계약을 왜 할 생각이냐면 여기다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임대차라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반사회적이죠. 불법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무효겠어요? 유효해요? 유효죠. 얘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요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원칙은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유효합니다.